안녕하세요. 코인뉴스는 비트초아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반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틀간 올린 영상이 다 시장 예측에 맞아 떨어지면서 저는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200% 가까운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초아, 카톡방도 있으니 입장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올린 영상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하락만 나온 게 아니라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게 외신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5월에 그 공매도 세력들이 61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공매도를 친 비율이 610억 달러 증가했는데 6월에는 200억만 증가를 했어요. 200억 달러. 왜냐하면 고래들이 자기도 살기 위해입니다. 이미 과매도 구간인 것을 모두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고래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숏을 과하고 강하게 치면 시장 전체가 붕괴가 되고 본인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쳤던 숏을 청산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시장이 다시 바로 말아 올려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도 증시가 약간만 오르거나 지표가 조금만 좋거나 하면요, 바로 이렇게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아셔야 하고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특히 주목해야 될 건 8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게 나온다고 다 좋진 않아요. 왜냐면 6월에 이미 고용지표가 나왔었는데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리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시장은 나쁘게 받아들였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 하면 저는 예측치보다 좋지 못하게 나오되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 시장이 지표를 보면서 움직이려고 해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 어제 제가 영상에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제 보시면 크루드 오일이 8%가량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9% 정도 찍혀 있을 것인데, 그게 왜 떨어졌냐 하면 사람들이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들어갔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유럽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생각해요. 유럽 이제 은행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 말을 계속 번복합니다.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약간 기본 공식 같은 게 있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금리 인상이 들어가서 조금 잠재워야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제 거의 연방 국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싶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지금 죽어납니다. 원래도 안 좋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유럽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증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통화량이 많아집니다. 우선 화폐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화폐가 뭔지 아실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 신사임당이나 뭐 세종대왕님 뭐 생각하시겠죠. 지폐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화폐는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사실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폐는요, 내 지갑에 있는 그런 지폐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까지도 화폐예요. 근데 통장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맡기기만 했는데? 이들이 10%의 지급 준비율만 두고 내 돈 90%를 또 다른 사람들이 빌려줘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2시 이상 되면은 갑자기 30분, 뭐 1시간 정도 은행이 영업을 뭐 안 해줍니다. 그때 이제 다 같이 마감하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뭐 10개만 찍는다고 해도 나중에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기들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전체적으로 풀린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같이 생기는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비싸져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원자재들의 가격이 먼저 비싸지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건비가 비싸집니다. 인건비가 비싸지면 문제가 뭐죠? 인원 감축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고용지표는 좋게 나올 수 있어도 사실 2, 3개월 뒤에 고용지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인력 감축이 일어났다고 많이 보시죠? 이게 뉴스들인데 요즘 인력 감축 칼바람이라고 많이 말해요. 그래서 이게 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힘들겠지만 테슬라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그랬던 부분을 아는 게 이런 인건비 감축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상황에 제일 먼저 발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자꾸 미국만 걱정하는데 사실 한국이 더 걱정이에요. 한국이 지금 보시면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 6%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발표 13일 다음에 14일 날 한국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50bp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50bp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25bp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말할 게 많아요. 지금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넘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1,300원을 넘은 적이 4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어려웠던 1998년 금융위기죠. 그리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기 침체랑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위주로 사는 나라들, 옛날에 일본이 그랬죠. 미국이 일본이 GDP를 1980년대쯤에 GDP 40% 정도를 따라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플라자 협의에서 엔화 가치를 올리고 자국의 그런 가치를 떨어뜨렸죠. 달러 환율을 내렸습니다. 달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죠. 그 이유가 자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도요타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전부 다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달러를 가치를 내려서 자기들이 수출에 그런 장점이 없어진 겁니다. 엔화가 너무 올라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엔화만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 수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역환율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나중에 특집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런 형상들은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나 그런 거 싫어, 장기적인 투자를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비트코인 왜 사랑하세요?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죠. 유동성이라고 하죠.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하드포크가 돼서 ERC20 계열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이제 막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지갑을 잠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가두리가 생겼어요. 이걸 막으니까 이제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거래가 서로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뭔가 펌핑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빗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소들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지 못한 실적을 내는 그런 코인들은 상장 폐지의 위협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같은 게 1500% 가깝게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사실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좀 움직임이 이상하다 해서 저도 들어갔던 코인이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40%의 수익률을 얻고 바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긴 하지만 그런 발전을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멍을 잘 노려서 지금 투자를 하면 조금 위협은 하지만 리턴이 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노리면서 장기 투자로 리스크 분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위아래 상하방의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만 물을 탄다. 자꾸 보유량을 늘리고 결국에 이제 상방에 갔을 때 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코인에 칼바람이 불었었는데 상장 유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돌아다닙니다. 빗썸에도 있고요. 업비트에도 있어요. 그걸 보시고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에 미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가져가실 것들은 꼭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래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같이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이죠. 그렇지만 오늘도 셀시우스가 부채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뉴스는 아니죠. 이제 이런 알림이 떴어요. 대출에 대한 이제 상환을 하면서 청산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 여기 보시면 리저브 리스크가 사실 역대 최저점이라고 해요. 지금 결국에는 정말 위아래로 크게 움직인다고 해도 결국에 과매도 구간인 건 확실하고요. 결국 여러 리스크들이 가장 낮은 시점인 거 맞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 혼자 하시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카톡방 있으니까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서로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인 뉴스는 좋아였습니다.